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2 총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광림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해외 각 지역의 미션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수도 키이우의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방 사회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설립 45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총회 정치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에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정책 포럼이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백석교단의 연합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열린 이번 포럼은 총회 정치국을 비롯해 헌법위원회, 기소위원회, 재판국, 사회복지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가 함께 주관했습니다. 서면으로 참석자들을 격려한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바탕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총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또 교단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대장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총회가 성경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예장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심령이 가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며 총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이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눠놓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할 수 있는, 구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총회 생활과 부서 생활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에는 다양한 총회 정책들이 공유됐습니다. 총회 행정과 헌법을 비롯해 재판행정, 기소행정 절차, 이단 대처 방안, 수 개정된 규칙 등의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총회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교회나 노회의 분쟁을 막기 위해 총회와 노회가 함께 힘써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회와 총회는 유기적인 관계, 수습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제명도 차라리 총회에서 하는 게 노회가 상처를 덜 받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를 통한 교회 성장 방안, 미자립교회 자립 방법론, 우수 목회 사례 등 더욱 발전하는 교단이 되기 위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둔 예장 백석총회. 교단 발전과 연합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해외 선교지에 미션 센터를 세워 세계 복음화 사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9개 나라의 10개의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복음과 문화로 해외 각국을 변화시키는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검은 땅 아프리카의 잠비아는 전체 인구의 75%가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 전통적인 애니미즘과 결합돼 있습니다. 인구의 13%는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회복의 아프리카를 꿈꾸며 잠비아의 광림 미션 센터가 세워집니다. 광림교회는 최근 잠비아 루사카에 위치한 잠비아 광림 미션 센터 건설 현장에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선교센터를 지을 때 김정석 감독님이나 광림교회도 유익한 것을 주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4천여 평 부지에 조성되는 잠비아 광림 미션 센터는 체프를 비롯해 의료와 교육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5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지에는 최성령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그 미션 센터를 통해서 이제 잠비아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안에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회복하고 문화와 사회, 국가에 이러한 영향력들이 흘러들어가서 진정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현지 선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의 거점으로 잠비아를 주목한 건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김정성 목사는 당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후원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잠비아가 아프리카 8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조온이라는 오래된 악습과 가난이라는 대물림,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그 잠비아 땅에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에이즈로 고생하는 잠비아 사람들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 선교센터를 지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좀 하면 어떻겠니? 하나님 나라 이 중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데 허브의 좀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광림교회가 해외에 미션센터를 설립하는 건 잠비아가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 9개국에 10개의 미션센터를 세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광림 미션센터는 한인교회와 러시아 감리교회, 고려인교회 등 선교기관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 중입니다. 이후 센터를 중심으로 상트페르트부르크, 칼라닌그라드, 사트가 등의 교회가 세워졌고 동북아 선교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광림 미션센터의 봉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구 90% 이상이 라마 불교인 몽골에 2004년과 2006년 세워진 2개의 미션센터는 이제 몽골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또 복음화뿐만 아니라 몽골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까지 몽골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하여서 파송하는 지역사회의 의료 지원과 또 몽골 정부와 MOU 맺은 NGO 활동, 또 한국 문화를 통하여 한국 문화 정파 사역, 또 교육 사역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현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미션센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 세계 선교의 허브를 구축하고 있는 광림교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위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 초기 피난을 떠났던 키이우 시민들의 90%가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중심에 자리한 마이단 독립광장. 시민들의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바람에 나부낍니다. 광장 주변에는 치열했던 전쟁 현장을 보여주는 구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강철 바리케이트와 모래 참호 사이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화로 접어든 전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은 여전하지만 삶을 이어가야 하는 시민들은 가게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잠식하는 가운데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한 키이우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미하일 수도원 광장. 일가족이 탑승하고 있던 자동차에 무차별 총격을 가한 러시아군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전쟁 중 파괴된 러시아의 전차와 장갑차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담벼락엔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에 전쟁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언제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서방서에는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Russland hat mit seinem brutalen Angriffskrieg die Souveränität und Integrität der Ukraine verletzt. Und deshalb ist es nur richtig, dass die Staaten, die hier zusammenkommen, aber viele andere ihre Beiträge dazu leisten, dass die Ukraine sich verteidigen kann, mit finanziellen Mitteln, mit humanitären Hilfen, aber auch indem wir Waffen zur Verfügung stellen, die die Ukraine dringend braucht. 지금까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참전용사 보훈에 힘써온 세해대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세해대교회에서 106회 총회 임원회 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소강성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백왕식 총회장은 세해대교회는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귀한 행사의 진정성을 알아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세해대교회는 지난 16년 동안 6.25 전쟁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다음 세대 위원회가 서울 백석대학교 예랑홀에서 2022 백석총회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교사 부흥회에 이어 유아 유치부 백석 예꼬 클럽, 유초등부 백석 홀리키즈, 청소년부 백석 홀리틴즈 등으로 분반해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비롯해 찬양 율동 배우기, 성경학교 소개, 홀리키즈 예배 시연 등 다양한 교육 실습이 이뤄졌습니다. 저희 또 백석총회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기회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교사들을 훈련하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45주년을 맞는 총회의 어떤 큰 이벤트로 일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백석총회뿐 아니라 또 한국교회가 전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5월 28일 은혜광성교회에서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를 시작해 매주 토요일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해 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배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여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의 회복력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의 혁신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성교회는 창립 42주년을 맞아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2일에 선교 컨퍼런스를, 지난 5일부터 9일까지는 선교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선교 사역, 기독 서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기관 소금의 집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KWMA 소속 선교사 20유닛에게 2년 동안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억 4천만 원으로 후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교사 유닛은 한 달에 5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한 노화진 선교사는 선교사의 소명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금의 집은 명성교회가 2018년부터 운영하는 빛과 소금의 집에서 시작한 선교기관입니다. 군포제일교회가 저출산에 따른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포제일교회는 출산 장려 운동을 통해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새 자녀 낳기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출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밥상 사역에 힘쓰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제자 양육과 선교에 앞장서는 과천소망교회. 특히 밥상을 통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각 가정으로 사역 현장을 확장한 겁니다.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가족끼리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가족의 소통과 신앙을 위해 과천소망교회는 행복밥상을 강조합니다. 교인들은 가정예배의 날을 정해 일주일에 1회 함께 식사하며 성경 말씀을 나눕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밥, 복음의 밥을 함께 먹자 하는 데서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밥상으로 300가정 이상이 곧 교회로 거듭났다는 장 목사. 소속 교단 전도운동본부와 연합해 에즈덤 행박 말씀체험 콘퍼런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소망교회의 사역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신앙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등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소망교회는 가정사역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등 선교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인과 교역자들도 교회의 사명에 공감하고 함께합니다. 행복밥상이라든지 말씀 체험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은 기회지만 자꾸 줄 수 있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도도 하기 힘든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풀린 상황에 있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생명 살림에 이렇게 저희가 앞장서서 하는 거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상을 통해 가족의 영성 강화를 도모하는 교회 사역. 각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백선엽 장군 서거 2주기 추모 예배가 9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자기 곳에서 할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백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다부동 전투의 주역으로 33살의 나이에 국군 역사상 최초 사성 장군이 된 인물입니다. 고려대 의료원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를 통해 캄보디아 취약계층과 지역 정부에 마스크 5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의료원은 의료 봉사활동과 개인 방역용품 지원을 통해 의료사회 공헌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진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황일동 목사는 31년 동안 성진교회와 지역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3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종천 목사는 담장, 세대, 한계를 뛰어넘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서울 장애인 합창 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예술제에서는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합창단은 11월에 열리는 제30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종교문화시설과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태준 열사와 손양원 목사, 140년 전통의 하만 사촌교회까지 경남 함안군에서 마련한 세상을 보듬은 세 가지 사랑을 이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테라늄 만들 거예요. 테라늄은 테라는 라틴어로 땅이래요.
리움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과 공간이 잘 조화를 저희가 만들 거예요. 가족들이 즐겁게 체험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127년의 역사를 가진 함안 지역 최초의 교회, 사촌교회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잔잔한 음악과 함께 흙을 손으로 느끼며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고운 모래로 그림을 그려보는 샌드아트도 체험하며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세상을 보듬은 세 가지 사랑 진행되면서 내면 치유와 함께 이 사촌교회 120년 전에 세웠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러고 난 후에 흙묵상이나 테라리움을 통해서 체험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낯설기도 해서 이게 저희는 이제 교가 없으니까 막상 가니까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체험이 재미있어서요. 재미있게 즐기고. 세상을 보듬은 세 가지 사랑은 함안군에서 진행 중인 종교문화여행 순례 프로그램으로 함안 지역의 종교문화시설과 체험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제 생각하기 힘든 인간 사랑, 그리고 나라 사랑, 그리고 하늘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함안군을 빛낸 이태준 열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함안의 130년 전통의 사촌기념관 엮어서 저희가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 334 프로그램입니다. 손양원 기념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9가지 감사 기도문을 필사해 볼 수 있고, 독립운동가이자 선교사였고 몽골 칸의 주치의였던 이태준 열사를 기념하는 이태준 기념관에서는 몽골 전통 가옥 게르에서 향수 만들기와 꽃차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탬프북을 이용한 순례 인증을 통해 체험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함안군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인 세상을 보듬은 세 가지 사랑은 오는 8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전환되는 지금, 함안군 종교문화여행을 통해 순례와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봉사와 복지에 힘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릉교회 정성민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현재 사회복지와 봉사와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데요. 복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복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존의 주일에 교회당 건물 안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는 많기 때문에 개척 교회인 저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평일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세워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 후에 자원봉사를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게 되어졌고, 저희 도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광역 단위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 아동을 저희 소문을 들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일 후에 재소자 가정의 아이들, 또 학대받은 아이들, 가출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제 친자녀와 함께 모두 17명이 저희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지를 시작하게 되어졌고, 이 일을 하면서 청와대 오찬 초대받고 장관상 받고 또 도지사상 받고 이런 경력이 좀 알려지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아동복지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현재는 지역 아동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가정위탁 사역 외에도 지역 아동센터, 상담소 등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사역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했던 일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움직였고요. 그 외에도 교회 건축 지원단을 세워서 모두 14개 교회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또 건축도 지원해 드린 적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 사역은 소외 아동들을 케어하고 있는
이제 마을 돌봄 시설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고 또 아동가족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이제 상담가를 양성해서 지역민들에게 또 보내주고 학교나 또 노인당이나 이를 보내줘서 또 잠재적 그리스도인을 확보하기 위한 인재교육 개발원 그것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참 많은 사역들 하고 있으신데요. 여기에 학생 가르치는 일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복지 전문가로서 교회가 사회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인근 도시의 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제 복지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셔서 도움을 청하셨는데 당장 복지를 하기는 좀 힘든 여건이더라고요.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일 먼저 복지를 시작하기보다는 앞서 저희가 시작했듯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부터 꾸준하게 먼저 하시면 지역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동이든 또 노인이든 뭐 가정이든 또 다문화 가정이든 뭐 여러 영역이 나올 텐데 가장 자신 있게 그동안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찾으셔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많은 교회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나눠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큰 위기가 닥쳐 있는데요. 교회도 이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인근 교회의 교인들 평균 연령을 내어보니까 65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는 사회보다도 더 빠르게 고령화가 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지는 참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만큼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것만큼 가장 큰 복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꼭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 일을 돕는 지원단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지역 장로회연합회가 주최한 2022년 부산지역 고신가족음악회가 고신대학교 한상동홀에서 열렸습니다. 고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위로하고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부산노회 장로회 합창단, 부산장로성가단 등 연합합창단과 노회 소속 교회 중창단 등 12개 팀이 참가해 아름다운 찬양 합창곡을 선보였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부울경 청년 캠프가 합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PLI 대표 이정훈 교수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하지만 분리돼선 안 된다며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 이웃에게도 알리는 청년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번 강의에는 성경적 직업관과 경제관, 문화 사명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의 후 참석자들은 토론회와 발표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PLI가 목표로 하는 건 교육 선교인데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세상 속의 빛과 소금,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건 내 삶의 신앙 개혁이 돼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경건함을 추구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재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재유행을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의료와 방역 대응 체계를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에 여름 재유행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재난 대응 전문 자원봉사단인 바로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바로 봉사단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환경 복구를 비롯해 피해 주민 일상 회복 지원과 전문 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를 5G 기반으로 고도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와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시내버스 약 3만 대 가운데 4,200대를 우선 고도화했으며 나머지 시내버스도 내년 안에 5G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품목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와 닭, 돼지고기를 비롯해 분유와 커피, 원두 등 7개 품목을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한 데 이어 품목을 확대하면서 할당 관세 0% 품목은 20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전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모일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4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